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중국의 한 유명 경제 전문 기자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며 상상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유와 배려의 사회, 약자들이 존중받는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그의 입을 통해 폭로된 한국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중국 경제 기자의 한국 취재기, 편견의 시작. 한국 경제, 과연 지속 가능할까? 중국의 유명 경제 매체 신징바오 소속 기자 리우하오는 한국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써왔다. 그에게 한국 경제는 일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실체 없는 거품과 다름없었다. 몇몇 성공한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내수 시장은 좁고 인구 감소 문제까지 겹쳐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믿었다. 삼성과 현대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끝난다. 그가 자주 언급하던 말이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은 지나치게 작고 기술력도 이제는 중국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이번 한국 취재는 일종의 확인 작업이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 하지만 편견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쉽게 깨지지 않는 법이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리우하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출장을 다녀왔지만 그때마다 그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취약하며 K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될지 여부도 불확실했다. 그의 목표는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취재해봐야겠어.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점을 더욱 부각시킬 계획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는 예상과 다른 모습에 살짝 당황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자동화 시스템과 빠른 입국 심사는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그의 시각이 바뀔 리 없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인 경제 구조를 봐야지.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기사 내용을 구상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해 거리를 걷다 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활기찼고 거리 곳곳에서 새로운 브랜드와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들이 눈에 띄었다. 배달 로봇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다. 길거리 상점들조차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가 머물 호텔의 체크인 과정 역시 놀라웠다. 직원과의 대화 없이 모바일 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중국에서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의 효율성과 디테일은 또 다른 수준이었다.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군. 하지만 경제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겠지. 리우하오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표면적인 발전에 감탄할지언정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일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첫 일정은 서울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기업 방문이었다. AI 기반의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었다. 회사에 들어서자 젊은 CEO가 그를 맞이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도 리우하오는 속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런 스타트업이 많다고 해도 결국
대기업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그러나 CEO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중국이 빨리 따라잡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이제 막 취재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리우하오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한두 기업의 사례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 그는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더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시각을 검증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 경제의 실체를 마주하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리우하오는 서울에서의 두 번째 취재 일정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여러 기업들을 방문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왔지만 예상과는 다른 사실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방문한 첫 번째 기업은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생 스타트업이었다. 글로벌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었다. 리우하오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과연 자국 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한 순간 그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첨단 연구시설과 체계적인 실험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그가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CTO가 자신 있게 내뱉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빠르게 따라잡고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 여겨졌지만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국이 단순한 대기업 의존형 경제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 리우하오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가진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분야의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었다. 이 기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해 있었으며 최근에는 북미 기업들과 협업도 논의 중이었다. 회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리우하오는 다시 한번 놀랐다. 공장 내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동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물류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적의 동선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리우하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중국에서도 자동화 공장은 점점 늘고 있지만 대체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조차도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었다. 기업 대표는 리우하오에게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창업 생태계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국이 혁신적인 이유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리우하오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리우하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 투자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며 과연 이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투자자는 한국 스타트업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며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건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공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핀테크 기업이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혁신을 이끄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민간의 창의성과 실행력이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리우하오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하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거품이 아니다. 그는 깨달았다. 한국 경제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는 변하고 있었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한국의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정말로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어. 그는 한국 경제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곧 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해와 깨달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리우하오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방문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야. 대기업 의존도, 인구 감소, 내수 시장의 한계. 분명히 취약점이 있을 텐데. 그의 마지막 취재 일정은 한국의 한 유명 경제학자와의 인터뷰였다. 이 학자는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경제학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리우 기자님이 한국 경제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궁금하군요. 리우하오는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제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대기업 의존적인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내수 시장의 한계는 여전히 큰 위협 아닙니까? 리우하오가 질문하자 경제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한국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은 항상 변화하고 혁신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해왔고 지금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죠. 그는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며 한국이 어떻게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설명했다. 리우하오는 점점 그의 말에 설득되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리우하오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인사동의 한 전통 한식당을 찾았다. 취재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로 안내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던 그는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고 직원은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정식 메뉴를 추천해 주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랐다. 다양한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하나하나 정성이 깃든 요리들이었다. 중국에서도 한국 음식은 인기가 많지만
이렇게까지 정갈하고 깊은 맛을 가진 줄은 몰랐는데. 그가 음식을 맛보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리우하오는 흥미롭게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손님, 저희는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관광객은 화가 난 듯 계속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지인이 그를 말렸다. 여기 가격이 원래 이래. 너가 잘못 본 거야. 외국인은 결국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직원도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리우하오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한국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떠올렸다. 혹시 나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분석할 때 자신의 기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충격을 받은 것은 그날 밤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던 중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단순히 대기업 몇 개만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가 한국 경제를 취재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결국 중국 경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조차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이대로 계속 성장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는 처음으로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려 했던 자신의 시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같은 기사를 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변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을 때 중국 본사의 편집장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리우 기자,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기사도 그렇게 작성해줘. 리우하오는 한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외면하고 기존의 편견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도할 것인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진실을 선택하다. 리우하오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머물렀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편집장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리우 기자,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기사도 그렇게 작성해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메시지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부정적인 기사로 돌릴 수 있을까? 리우하오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만약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쓴다면 분명 본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그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다.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몰랐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의 프레임에 맞춰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쓴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었다. 난 기자다.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리우하오는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한국 경제,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다. 이 문장을 제목으로 정한 그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글을 풀어나갔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고,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혁신을 지원하고 있었다. 자동화 공장, 바이오 기술, AI 물류 시스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이 모든 것은 한국 경제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한국 경제를 단순히 대기업 중심, 한계가 명확한 시장이라고 단정지어왔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한국을 취재하며 본 현실은 달랐다. 한국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기사를 다 쓰고 난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정말 보낼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편집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리우하오, 이게 대체 뭐야? 너 제정신이야? 편집장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난 내가 본 것을 썼을 뿐입니다. 너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어. 당장 다시 써. 한국이 한계가 많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강조해야 할 거 아니야. 리우하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전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 전 기자입니다. 진실을 왜곡할 순 없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편집장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리우하오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로 있었다. 자신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은 그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진실을 목격한 이상,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몇 주 후, 그의 기사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논란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사에 주목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의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본사에서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이제 끝인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짐을 정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가 없었다.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국제경제 전문 매체에서 리우하오 기자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립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다. 리우 기자님의 용기 있는 보도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 매체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설마.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흥미로운 혁신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K 감동 탐험입니다.